네, 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2025년 7월 16일 수요일인데요. 저희가 오늘 또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이 토큰포스트 기사들 보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뭐랄까 중요한 흐름들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소식들 같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죠. 자,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볼까요? 전반적으로는 상승세였어요. 그렇죠. 근데 특히 이더리움 움직임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한 1.06%그 정도 올라서 11만 8,279달러인데 이더리움은 무려 5.95%나 급등해서 3,163달러를 기록했네요. 이더리움 상승률이 비트코인을 크게 앞질렀다는 점,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네, 맞아요. 이더리움 강세가 아주 인상적이죠. 이게 단순히 그 현물 ETF, 그러니까 실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그 상품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 이게 벌써 8거래일 연속이거든요. 그거 말고도 시장의 이더리움 생태계 자체의 어떤 회복 가능성, 여기에 기대를 좀 걸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당신의 포트폴리오에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보니까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어요. XRP가 한 2.67% 올랐고 솔라나는 2.32%, 도지코인은 또 4.11% 상승했네요. 네, 그래서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약 3조 7,400억 달러 수준이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소폭 줄었어요. 62.89% 정도고 반면에 이더리움 점유율은 10.21%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쪽으로 무게 중심이 아주 살짝 이동한 셈이죠. 그리고 파생상품 거래량도 소폭 늘었는데 이건 좀 단기 변동성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서 마냥 낙관만 할 수는 없다는 신호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주요 뉴스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근데 좀 안타깝지만 먼저 좋지 않은 소식부터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권이라는 곳이 해킹을 당해서 약 2,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이게 300억 원이 넘는 큰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네, 이게 보안업체 분석을 보니까요. 해커가 서버 운영 로직 자체를 좀 건드려서 자금을 빼낸 걸로 보여요. 프라이빗 키, 그러니까 당신의 자산 접근 비밀 열쇠가 직접 유출된 건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참 거래소 보안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런 위험은 언제든 사실 당신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요. 해커는 훔친 자금을 비트코인, 트론,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걸로 바꿔서 자금 세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네요. 아유,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반면에 또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기관들의 꾸준한 시장 참여인데요. 나스닥 상장사인 샤프링크 게이밍이 약 1,096만 달러어치 이더리움을 추가로 샀다고 하고요. 또 영국의 웹 개발사나 스웨덴 마케팅 회사 같은 곳들도 비트코인 매입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 이더리움 현물 ETF 자금 유입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기관들 참여가 늘면서 바이낸스 CEO 리처드 텅 같은 사람들은 시장 변동성이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더라고요. 기관들이 뭐랄까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할 거라는 건데 당신께서도 이런 흐름 때문에 좀 더 안정감을 느끼시는 편인가요? 네, 그리고 21쉐어스의 분석가 매트 메나도 비슷한 관점을 내놨어요. 현물 ETF랑 기업 매수를 근거로 단기 급락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봤죠. 물론 잠재적 위험 요인, 예를 들면 미국 정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 같은 것도 언급은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웹3 컨설팅 기업 디스프레드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단순히 암호화폐를 사서 그냥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중요한 건 보유한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실질적인 수익을 만드느냐 이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산을 빌려주거나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스테이킹이라고 하죠.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고 보상받는 방식 같은 걸 제안했습니다. 당신께서는 보유 자산을 혹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한편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소식들도 좀 있었어요. 유니스왑 랩스라고 유명한 탈중앙화 거래소 개발사죠. 거기 최고 운영 책임자 CEO가 갑자기 사임을 했고요. 또 국내 거래소인 빗썸에서는 레버파이라는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흥미로운 움직임도 있었죠. 무려 14년 동안이나 잠자고 있던 소위 고래 지갑,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코인을 가진 주소에서 또다시 일반 BTC가 이동했다는 소식입니다. 14년 만에 깨어난 고래라니 이거 참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사실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상당한 긴장감을 주거든요. 이런 개별적인 소식들이 당신의 시장 판단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요. 시장은 해팅 같은 돌발 위험도 있고 또 기관 사면 확대 같은 긍정적인 신호도 있고 이게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제 기관들이 단순히 암호화폐를 그냥 사 모으는 단계, 이걸 넘어서서요. 이 자산을 활용해서 과연 어떤 새로운 가치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 이것이 앞으로 시장의 어떤 성숙도를 가늠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텐데요. 당신께서는 이 중요한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저희가 당신의 자료를 통해서 함께 파헤쳐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는 이 시간이 당신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상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였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